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의 주제 두 가지에서 관련해서 가져왔는데요. 원래 사실은 배민 휴가비 지원 변경되는 거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첫 번째 내용은 여론 흐름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도 많은 글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패턴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번, 2번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배달 관련 간단한 이야기. 네이버 카페라고 하면 아프니까 사장님 있고 배달세상 카페 있고 이 두 개가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양대 산맥의 카페죠. 일단 아프니까 사장님의 내용부터 한번 조금 간단하게 볼게요. 배민원 음식 먹튀 당했습니다. 7시에 배민원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7시 15분에 조리하려고 불렀고 기사님이 기다렸습니다. 7시 30분에 A 기사님이 오셔서 빌지 확인하고 가지고 가셨습니다. 7시 40분에 갑자기 다른 배민원 B 기사님이 오시더니 배민원 음식 안 나왔냐고 합니다. 배민원 주문 아까 거 하나 다였습니다. 뭐지 싶어서 기사님한테 주소지 주문 정보 확인했는데 아까 그 주문건이었습니다. 이 기사한테 앱을 보니까 그 주문건이었다는 거예요. 피크 시간이나 배달이 많았는데 다른 배달 기사님이 잘못 가지고 가셨나 싶어서 배달 대행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누가 배달 잘못 가진 것 같다고 대행 업체에서 일일이 다 전화 돌려서 확인해 주셨는데 자기네들은 일반 대행 업체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거 잘못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주저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거 배민원 기사들 중에 몰래 음식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 배민원 기사 내가 잡을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왜 정조가 이것만 보여줄까? 왜 이것만 보여주냐면요. 사람들이 댓글 달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추측한 내용이 잘못된 추측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사장님들 카페에선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글을 써, 추측으로 써. 그러다가 잘못된 걸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워요. 배달세상 카페를 보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거는 너무 뻔뻔해. 30건 미만 숙지한 건 다 나가리가 되었음. 출근하면 어떻게든 20개 채우고 들어가려고 콜사이트 꾸역꾸역해서 5월까지 20개 이상 숙제를 120일 해놨는데 이제 와서 200일, 220일 30건 이상으로 바꾼다고? 세어보니 여태까지 숙제해놓은 달 중에 70일이 공중으로 나가리 되었음. 내가 배민을 20건 이상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의외로 쿠팡도 튼튼히 많이 했구나. 조건을 충족하려면 올해 남은 7개월 동안 30건 이상을 매달 25일씩 일해야 된다는 취지다. 뭐하러 숙제 연연했는지 허망하구나. 노조 땡새끼들. 마서까지 안전교육 받으러 갈 필요가 없게 해줘서 고맙다. 우리가 사람 생각해봅시다. 내가 노조원이야. 근데 나도 이렇게 했어. 20건씩만 했어. 20건씩만. 머리가 비었겠어요? 노조 협상 사람들이요? 노조 위원들이 자기네 노조원들도 이렇게 채운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걸 이대로 예외 사항은 안 만들어 놓고 그냥 가겠냐고요.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상상 뇌피셜 대뇌망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댓글이 더 웃겨. 더 뻔뻔해. 이거 노조가 이렇게 잠정 합의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스사도로 보여주거든요. 이거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리 되는 거 아니다. 다 예외 사항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댓글에다 내가 내 맘대로 쓰는 거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인도님 지금까지 노조가 한 거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보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조 위원장인데 노조원들 중에서도 20일 200건만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아무 예외 조항 없이 갑자기 바꿔버리면 노조원들 다 탈퇴하지. 탈퇴 안 할 것 같아요? 손님과 싸운 것도 규정 위반으로 정지가 되나요? 3년차 배민어인데 피크ช็콜 음료 배달하는데 인터폰 전화 안 받아서 1층 현관에 놓고 문자 남기고 갔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터폰 전화 안 받으면 회수하면 돼. 회수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3년 배민하는데 이것도 몰라요? 그럼 이 배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3년 배달할 때 그 배달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손님 안 받고 하면 고객센터에 연락한 다음에 내가 그 뭐라고 하냐면 배달통에 1시간 갖고 다니던가 해서 추가 배달 받아서 가던가. 왜 1층 현관에 문 놓고 문자 남기고 가. 전화해서 따지길래 설명하니까 설명 끝나기 전에 전화 또.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열받지. 뭐야 하는 이거 도중에 전화 또 와서 따지길래 다시 설명하는 중에 또 끊고 문자로 수준 낮은 인간 에휴. 이걸 왜 보내?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요.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더 웃긴 거? 아프니까 사장님은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생각을 하고 삭제를 지워요. 그러니까 글을 지워. 근데 이 사람은 댓글에다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는 듯이 써. 내가 그래서 배달세상 카페랑 아프니까 사장님이랑 이 생각하는 틀이 다른 것 같아. 어찌 보면 배달이라는 게 좀 들어오기 더 쉬우니까 그냥 막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댓글로 더 싸워요. 배민 휴가비 지원 관련 바뀐 내용 총정리. 바뀐 내용 총정리입니다. 일단 합의안부터 보여드릴게요.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보면서 그냥 제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만 찝어드리겠습니다.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일별 30건 이상 배달 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220일이죠. 20건에서 30건 10건 올랐죠. 그리고 20일 더 올랐죠. 200일인데 20.
그리고 이제 서울 외는 25건. 근데 다만 알뜰 배달 미시형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일별 22건.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 기간 내 유효한 환경검사 연 1회 제출. 여기에 새로운 내용입니다. 대상 기간 중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건 당연한 거고요, 뭐. 그리고 난 이것까지도 좀 웃겨요. 약관 위반, 우회 배달 등 재발 방지 협약서 이상의 조치를 3회? 그래서 21만 5천 원, 월 520건 이상의 배달 수행, 네, 뭐 460건에 배달했을 때 이렇게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쭉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노조가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어요. 이번에 기존에 휴가비 100만 원 주잖아요. 그거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근데 저도 이거 말했어요. 2번이랑 이건데 2번으로 할 바에는 1번으로 가라라고 엄청나게 저도 말 많이 했습니다. 6개월이 근데 그 배민에서 협약 폐기 요청하면 6개월이 지나면 폐지돼요. 근데 이게 1번대로 저도 1번대로가 차라리 나요. 2번보다는. 근데 이제 2번은 사측안 제안대로 수락률을 넣은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최대한 요리조리 조건을 낮추는 방식. 근데 이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수락률을 넣지 말고 조건을 갖고 와서 요리조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락률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정조의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배민은 하루에 빼는 건수를 높이려고 하고 수락률도 높이려고 하고 수락률이 있어야 되고 일평균 할당량 그러니까 220건을 뭐 30개 빼고 300일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걸 원해요. 당연하죠. 사기업체니까.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고 꼼수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 배달원들은 배민에서 원하는 거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 우리는 하루에 건수를 내리고 수락률 없애고 일평균 할당량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더 좋아. 당연한 거예요. 왜 얘네가 원하는 거가 우리한테 힘든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수락률을 넣어버리는 걸 제가 절대 반대한 게 이 휴가비 지원해주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 피크 타이밍에 거절 못하고 수락률 관리해야 돼서 개똥꼴, 10톤꼴 가니까 시급 내려가겠죠? 거절하면서 시급 올렸던 사람이랑 프로모션 나중에 받으면 또이또이야. 몸만 더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수락률 들어간 거는. 그래서 수락률 들어가는 거는 용납이 하나도 안 된다. 이야기 해볼 텐데 220건이 사실 전업치고는 불가능한 미션이 아닙니다. 나 전업이다 치고 220건을 배민만 한다면 사실 이 배달 수입에서 정말 택도 없는 배달 금액이에요. 대략 한 23건에서 25건 해야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기름값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고 그냥 내 앱에 찍히는 돈이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일 10만 원 버는 배달은 전업으로서 하나만합니다. 왜냐면 위험도가 엄청 크고요. 오토바이 뭐 기름값, 오토바이 감가상각 뭐 하면 10만 원은 안 돼요. 다만 투잡으로 10만 원 번다면 정말 잘하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노조 맨날 욕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노조는 220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휴가 지원비 이런 금액들을 더 달라 라고 요구를 해요. 당연한 거죠. 내가 노동자인데 더 뭐라고 하냐면 조건을 낮추는 게 좋잖아요. 사측에서 200일 30건 알뜰 도입한 것 그리고 알뜰 도입 안 한 거는 22건 이거를 사측 배민에서 요구하는 요구안이에요. 근데 배민에서 저런 요구를 하면서 어찌 보면 커넥터 중에서도 200일 20건을 채워서 휴가 지원비 받는 소수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늘려버림으로써 그 투잡 하는 200일 하시는 그 200일 받았던 사람들도 못 받아요. 그러면 먼저 배민을 욕해야지.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노조를 욕해 바로.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난 이해가 안 돼 그거는. 근데 이런 비판은 가능해요. 아유 배민 땡신. 노조도 그에 따라 힘없이 질질 끌려다녀서 아유 땡신 같다. 이런 비판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사측이 저런 식으로 요구하는데 저걸 질질 끌려다니면서 힘도 없는 놈들 너네가 똑같아. 절대 배민 욕은 안 해요. 그 쓰는 사람들. 내가 계속 보지만 그 쓰는 사람들은요. 근데 무조건 노조를 욕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민노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네이버 카페 보면 노조 욕으로 그냥 시작해요. 근데 갈라치기를 배민에서 한다. 그러니까 배민에서 이 전업 애들한테만 휴가 지원비를 주겠다라는 정책을 펴요. 근데 왜 힘없는 노조가 어쩔 수 없이 최악의 협상은 수락률 들어간 걸 안 하고 차선으로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걸 하는데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일부러 이게 전업 라이더 커넥터를 가르느려고 하는 게 이 배민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뇌피셜이면 뇌피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만약에 노조가 이 커넥터까지 혜택을 주는 협상할 힘이 있어서 그런 협상을 이끌어내요. 그러면 커넥터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노조가 우리한테 돈 되는 거 예를 들어 건당 뭐 4,000원, 3,000원 같이 올려서 그러면 커넥터들도 가입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도움이 되니까. 그럼 노조가 더 거대해지죠. 그럼 배민한테 더 크게 요구할 수 있지. 왜냐면 뭐 시위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러면 더욱더 커넥터 전업 라이더가 노조에 가입을 해요. 이게 순리대로 이렇게 가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노조원들도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20일 200건 노조가 뭘 하는 일이 원래 그러니까 못 믿을 만하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조는 노조원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척이지는 내용들로 이렇게 조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심하게 가면 다 탈퇴해버리는데 그거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지. 배민이 휴가비 지원해준다면서 저런 나이도만 주는 협안을 이게 내놓고 해요. 그러면 커넥터들이 이거는 노조에서 우리만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요. 배민이 우리 그렇게 다 줄 돈 없어. 건당 1,000원 못 올려. 그러니까 저런 나이도 너네들한테만 줄게. 이런 식으로 협안을 자기네가 낸 거야. 그거를 들으면 커넥터들이 반발하고 노조 욕하겠죠. 그럼 여론이 노조 비판받으면서 노조가 또 무슨 노조 기존 노조 하면서 여론 노조 이미지 악화되죠. 기존 아이돌들 어리둥절 되고 신규 전 아이돌도 노조 이미지 때문에 가입을 꺼려요. 그럼 노조 힘이 약해지겠지. 이걸 원하지 않나. 이거를 제가 이제 내피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 배민에서는 전부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자원은 있지 않다. 배민콜 잘 빼고 쿠팡 말고 쿠팡 막 왔다 갔다 하는 쿠팡 말고 배민콜 잘 빼고 성실히 배민이라는 저렴한테만이라도 주겠다. 의도. 커넥터는 못 주니까 저렴한테만은 줄게. 그러면 커넥터들은 노조가 그렇게 받아 먹었으니까 화내겠지 노조한테? 너무 기니까 대충 노란색으로만 된 것만 보시면 돼요. 노동조합의 요구는 기본료 인상, 지방차별 철폐, 콜 보장, 중간에 알뜰이 생기면서 알뜰 배달료 요금체계 개선 요구. 노조가 최초 수정한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존 복지 유지에다가 주 100건에 뭐 5만원, 뭐 150건이면 10만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건 지금 안 됐으니까 그냥 말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뀌었으니까. 사측의 태도, 배민의 태도예요. 사측은 기준일 240일, 기준 건수 30건, 수락률.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사측은 이런 거는 뭐 보나마나 우리가 뭘 꼭 봐야 되겠습니까? 안 좋은 내용 투성이겠죠? 그러면 수락률만 60%였다. 이거 들어왔던 순간 진짜 휴가비는요, 반나 마나입니다. 아주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투쟁을 하기를 시작했다 하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쭉쭉 해서 뭐 어디 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 아까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20일 100건, 7월부터 12월까지 30건, 110일 달성 및 교육 2회 이수하면 2024년도 1월부터 적용. 우리가 지금 이거 잘 들으세요. 따봉 한 번씩만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우리가 1월 달에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7월 달에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휴가비를. 저는 1월 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휴가비 한번 썼고요. 휴가비 조금 남았고 보험비도 받았습니다. 7월 달에 받는 사람은 7월 달에 이제 작년 6월부터 7월부터 해서 다시 1년 됐으니까 7월이잖아요. 7월에 받는 사람은 그대로 200일 20건 해서 7월에 휴가비,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유상보험 보험비, 뭐 책임이면 50만원, 종합이면 100만원 해서 그건 그대로 7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었다고 해서 7월 달에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일단 그대로 나와요, 돈이. 220건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7월 달 사람들은 봐봐요.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사이클로 돌아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나 1월부터 220건 하는데 난 20건씩 한 게 진짜 많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요.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220건 중에 130일을 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조건이 지금 30건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냥 1월부터 6월까지는 20일을 100건을만 쳐줘요. 100건. 내가 130건 했어. 20개 빼는 걸 130건 했어. 그래도 일단 100건만 쳐줘요. 근데 이거 그러면 나는 80건만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80건 한 사람도 100건을 채워야 되는데 100건을 못 채웠으니까 80건 했으면 20건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년치로 보면 그거가 안 되니까 이 세세한 내용들은 지금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협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6월 말까지 그러니까 20건 빼는 거는 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100일을 뺐던, 110일을 뺐던, 80건을 뺐던, 90건을 뺐던 어차피 그 전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말했던 건 그렇게 하고요. 7월부터 빼는 것들을 전부 다 30건, 110일. 원래 220일이죠. 여기 220일 써 있죠. 근데 이게 반 나누면 110일이잖아요. 6개월 남았으니까 110일. 그래서 110일만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이외에는 원래 다들 아시죠?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제가 물어본 거예요. 확실하게. 즉시 배차 취소 쿠팡 되죠? 그리고 과도한 완화. 과도한 우리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알뜰 배달 관련 이제 그 뭐 금액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죠? 사고 시 기준일세에서 빼는 거. 사고 났을 때 기준일세에서 빼는 거. 이런 것들은 이번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한번 논의를 하겠다. 수락률 도입을 막아냈다 하면서 이것도 참 진짜 그 카페 가면 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던데 기존 148만원 이게 왜 148만원이라고 하면요 일몰제로 유상종합 유상책임 100만원 아니면 50만원 이거를 일몰제로 올해가 끝나요. 7월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받으면 이제 유상종합 받으시는 분들은 돈 못 받아요. 그 보험비를. 그래서 148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종 유책 이거 2023년도 일몰
이거를. 근데 최대 258만 원을 올려냄. 근데 이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최초에 취지였던 기본료 인상을 하지 못함. 요거는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힘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맨날 노조만 욕하고 하는데. 정조가 추가하는 거는 라이더스 입증 맡겼다고 그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아니다. 유상 책임, 유상 종합 등 커넥터도 가능하다. 근데 시간제 보험은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시간제 보험은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왜 차별해? 그거 배민한테 말하세요. 배민한테 욕하고. 배민이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 손가락질을 할 때 세 개 손가락은 자기를 향해 있다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주절주절 이야기했으니까 2020년도 단협 내용 148만원, 휴가비 100만원에 영수증 제출해야 받고요. 피복비 8만원, 상하박이 4만원씩 2번, 건강검진 비용 10만원. 이거 솔직히 다 이런 거 저는 안 해요. 이거 건강검진은. 명절 선물 20만원. 아, 요거는 쏠쏠 하더라고요, 사실은. 설날 추석 각각 10만원, 안전교육비 10만원. 이거 이제 받으러 가면 5만원이죠. 근데 2번 받으니까 10만원. 그래서 2021년도 임금 협상 때 유상보험료 100만원, 2년 일몰제로 지원. 이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측은 공제조합에 이번에 그 배달 공제조합 생기잖아요. 그래서 배달 공제조합에 52억 넣었다. 김봉진 사제 5억 포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상보험 지원료 100만 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일몰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달 공제조합으로 들어가서 가입해라 이런 거예요. 2023년도도 해려운 단협 내용. 월 21만 5천원, 12개월, 1년 258만원. 여기에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휴가비를 2번에 나눠 써야 되는데 사실 조금 아껴서 쓰잖아요. 그러면 휴가비를 2번에 쓰기에도 좀 많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100만원이라는 게. 그리고 그걸 영수증 꼭 제출해야 그걸 돌려받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현금 받으면 내가 따로 쓸 수 있어. 거기다가 매달 내가 만약 성공했어 하면 그때 돈 받는 거고 성공 못했으면 못 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매달 받는 거예요. 1년이 지나야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그냥 휴가비 받는 금액보다 이렇게 돈 받는 게 우리는 훨씬 더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좀 110만 원이 인상되었다는 게 이 110만 원이 그 시간제 보험 금액도 없어지고 나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보험비 일몰제료는 라이더의 향후 방향은 해가지고요. 국토부는 이제 그 배달 공제조합을 가입하면 15% 인하 효과라고 하지만 이 운영사 주체는 민간보다 30% 절감이 된다. 종합유상보험이 사실 엄청 비싸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정조는 제가 무보험자 상해까지 드러나서 저는 완전 풀보험이거든요. 근데 이 공제조합이 무보험자 상해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확인되면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단협으로 조금 변한 게 뭐냐면요. 환경검사 제출을 해야 하는 게 의무적으로 생겼어요. 이거 하나는 생겼습니다. 이 보여주기식을 좋아하는 이 배민의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오토바이 검사 받고 배민에게 제출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건수가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수락률은 생기면 그냥 수락률은 조삼모사라서 수입이 하락하는데 하루 건수는 좀 올라가더라도 몸이 힘들어지지만 수입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아마 그거 공지사항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근데 만약에 공지사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확인하고 이제 그 7월 넘어가면서 그건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는 정조방송 보시면 다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저기서 개수를 늘린 거는 제 생각 뇌피셜이 아닌 뇌피셜인데 배민 쿠팡 쪽쪽 뽑아 먹어가면서 이렇게 먹어가는 사람들이 휴가비도 타가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듭니다. 이렇게 이거를 조건을 통과해야 그 다음 해부터 이건 하루에 30건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60건 70건 해도 돼. 근데 하여튼 한 달에 520건만 통과하면 21만 5천 원이 한 달마다 드린다. 쿵쿵님 저거 라이더스 기준 옛날에는 배민 라이더스 입증 막혔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배민 커넥트도 다 됩니다. 제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다 혜택 못 받다가 나중에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서 종합 유상, 종합 책임 등 커넥터 단 시간제 보험 커넥터는 안 됩니다. 물랭님 그냥 커넥터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기존 커넥터 중 유상보험 가입자는 지금 라이더로 다 표기 되거든요.
다들 오늘 클라스님 3만원, 몰라님 13,000원, 유림님 만원, 미스터한님 2,000원. 내일도 봐요. 내일 3시, 무조건 3시입니다. 안녕.